유언 동영상. 그런데 아들 부부도 몰랐다. 지난달 길원옥 할머니 아들 부부가 정의원 측이 치매 상태에 길원옥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측은 아들 부부도 모르게 어머님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서 게시를 한 겁니다. 게시를 한 거예요. 동영상 내용은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 상태잖아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라는 유언 내용이었습니다. 제1조선인학교 아이들에게 힘이 돼달라. 동영상이 게시된 시점은 1년 전. 그러자 아들 부부는 황당했겠죠. 마포쉼터 소장 A씨에게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 유언 동영상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다음날 길원옥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 삭제가 됐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확실히 돈이 아들 부부 모르게 이곳저곳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의혹도 그렇고 아들 부부가 모르게 윤미향 의원에게 나의 모든 일을 맡긴다라는 할머님의 치매 앓는 할머님의 유언 동영상도 조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원 측은 계속 언론의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억측인지 아니면 합리적 의심인지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어쨌든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난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들도 모르는 유언장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시민 성금으로 모은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정의원에 기부됐습니다. 그런데 정의원의 회계장부에는 그 기부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치매 때 이루어진 일인데 과연 길원옥 할머니의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가 지금 이제 쟁점인 거죠. 그런데 이 길원옥 할머니 의혹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김복동 할머니 관련해서 김복동 센터를 정의원이 진다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제 성금을 거뒀고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지만 길원옥 할머니나 김복동 할머니는 정의원, 정대협에서 직접 쉼터를 모시고 함께 거주했던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관련된 만약에 회계 의혹이 있다면 그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용사 할머니가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를 희생양을 삼고 있다 오히려 우리를 앵벌을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식의 주장들을 이제 이용사 할머니가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런 주장들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이번 이제 정의원 사태의 본질이라면 지금 길원옥 할머니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관련된 회계 그 지원금들이 잘못 쓰였다면 그건 정의원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정의원 측에서는요 길할머니 통장에서 해당 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현재 반박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반론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특히 이제 이 유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역시 아들 부부가 말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들 부부 모르게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어머님이 아들 부부가 멀쩡히 있는데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이제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 더군다나 돈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어머님의 돈은 빠져나가 있고 아들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단체 중에 상당 곳이 정의업 혹은 윤미향 의원과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언 동영상이 게시가 됐다. 아들 부부가 항의를 하니까 또 그 동영상이 삭제가 됐다. 그렇다면 아들 부부의 항의로 삭제될 만큼의 동영상이었다면 과연 길원옥 할머님의 그 유언 동영상이 정말 신빙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잖아요. 만약에 아들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네. 가정하에 전자하에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면요. 저 유언 동영상은 무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언은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증여거든요. 사인 증여,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내 재산을 일정한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거 다 조작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살아있었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한테 드리겠다.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작된 것이다. 그럼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이야기하면 끝날 이야기인데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예.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유언은 사실은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원칙적으로 그 공증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을 갖다가 해야 된다. 증인 세워놓고. 이래야지 이제 유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자제분들 사이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유언장이 정확하게 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일까 하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그 길원옥 할머니의 그 며느리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고인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갖다 못 차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윤미향 의원을 만나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녹취록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정확한 것들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어떤 쪽으로도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